조갑제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6일입니다. 드디어 국가정보원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하고 직권남용죄, 그리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 직권남용죄, 또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등, 서훈 전 원장 등 했으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 이외에 어쨌든 중대 사태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김정은에 대한 종북적 행태,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나서 이적 행위나 반역 행위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일단 드러난 두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장 출신 두 사람을 국정원이 고발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서훈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수를 겨냥하는 고발이다. 이 여파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국정원이 제대로 나라를 바로잡는, 그리고 국정원의 지난 5년간의 반역적 행태를 바로잡는 아주 결단을 내렸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2019년 말에 있었던 탈북 어민 두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우선 그때 탈북 어민 두 사람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북한 측 주장을 믿고 이 두 사람에 대한 관할권이, 주권적 관할권이 우리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두 사람을 그냥 범죄자로 단정을 해가지고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위반법이 두 가지입니다. 헌법과 국제법입니다. 당연히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흉악범이 맞다 하더라도 일단 휴전선 남쪽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도착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해가지고 우리가 수사 재판해야 되는데 이걸 김정은에게 그냥 보내줘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해버린 거죠. 이 두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이 문재인 정부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김정은에게 잘 보여가지고 무슨 회의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니냐. 북한이 돌려달라는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인신공양이라고 할까요? 두 사람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상납한 사건이죠, 이게.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합동조사, 원래 탈북자나 탈북 어민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합니다. 국정원 포함해서 국정원, 군, 경찰 따라서 해경도 참여해야 되겠죠. 통일부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거 며칠 하다가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전에 그냥 강제 종료해버렸다는 겁니다. 강제 조기 종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규정에 맞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살인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인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이것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걸 서울시는 당시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당시 2019년은 당시에 서울시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장을 고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박지원과 관련되는 건 또 뭐냐 하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겨울에 북한에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일단 구조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우리 군이 파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었고 깨우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3시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협의하고 그 사이에 김정은의 지시가 분명합니다. 지시로 해가지고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 씨에 대한 혐의는 이겁니다.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무단 삭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단 삭제한 거, 불리한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느냐. 이게 노출되면은 국정원이나 정부나 문재인에게 불리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피살된 이후에 월북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몰아갔다는 겁니다.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월북. 세 번째는 김정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공동조사, 배상을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유가족들을 핍박하고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유족들의 피맺힌 외침이 드디어 새로운 정부를 울려가지고 이게 이제 공론화되었고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의 일종의 정보 은폐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건 정보를 은폐한 거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한 사건을 직권남용죄로 걸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씨는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소설 쓰지 마시라. 안보 장사하지 마시라.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원장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것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많이 한 것이 그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하소연이나 변명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박지원 이야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이 있으면 그걸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서훈 전 국정원장,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 정도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국정원의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기록을 다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뭘 했는지는 국정원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래 사람으로부터 국정원장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정원장이야말로 국정원 내부에서 가장 면밀하게 관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이란 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훈 그리고 박지원,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은 뭐 한마디로 가장 비밀이 많은 메인 서버를 친북 인사들에게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이른바 적폐수사몰이에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것인데 마지막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과 왔다 갔다 하는 아마 밀접한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또 미국이 노려보니까 결국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고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칼날을 잡았습니다. 서훈, 박지원 칼날을 잡았는데 이게 결국은 문재인으로 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 집권남용, 그리고 반역, 이 3대 적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보 관련 반역 혐의입니다. 안보 관련 반역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원 등 그리고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정권 교체를 한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고 대한민국을 이제 바로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친북 세력이 정권을 잡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형사 또는 민사적 응징이 가해져야 하는데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럴 때는 국정원을 응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